안녕하십니까. 전인고등학교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설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인고등학교 교장 한승곤입니다. 매년 저희 신입생 설명회를 학부모님들을 직접 모시고 진행하였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간략하게 전인고등학교 학교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전인고등학교의 철학과 정체성에 대해서, 두 번째는 전인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특징에 대해서, 세 번째는 그동안 저희 학교가 이룩한 교육적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인고등학교 학교 철학을 말씀드리자면 전인고등학교는 학교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지덕체의 균형적인 성장을 지향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은 주로 입시 중심 교육이 되어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저희 전인고등학교는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지성교육을 조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설립 이념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21세기가 다가오는데 이런 21세기의 미래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 학교 교육의 설립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들은 학생들의 저희는 그걸 원함이라고 부르는데요. 꿈 실현을 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적 동기를 할 때와 그것을 강제로 할 때 굉장히 차이를 낳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학습을 하고 싶어할 때 진정한 학습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소스쿨 제도라는 형태로 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전인고등학교의 정체성에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인성중심 인가대안학교입니다. 두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대안학교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는 좀 달리 수업의 자율성이 있고요. 그래서 인성 중심의 교육을 한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새롭게 해본다든지 그리고 소스쿨 제도 형태로 학년제를 폐지하고 소스쿨 제도 형태로 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일반 학교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의 국가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분류상 특성화고등학교로 분류되고는 있지만 교육 내용상으로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인가된 학교이기 때문에 모든 학사 관리들이 나이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학사 일정이 세워지고요. 수업 시간표가 작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실시되고 그 시험 성적들이 나이스라는 교육부가 지정하는 그런 교육관리 시스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저희 학교는 미인가 대안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인가 대안학교보다는 좀 더 교육청의 규제를 받는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마음대로 수업을 안 나온다든지 시험을 안 나온다든지 이런 형태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는 자립형 사립학교는 아닙니다. 초기에는 저희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2015년부터 교육청으로부터 교육 비용을 받게 되어서 현재는 일반 고등학교 똑같이로 학비가 없는 그런 학교가 되었습니다.
학교의 특징에 대해서 한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소스쿨 제도고요. 두 번째는 교육 과정이 매우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인성교육이 잘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학교로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학교의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소스쿨 제도인데요. 소스쿨이란 말은 작을 소자에다가 스쿨이란 말을 합한 것으로서 학교 속의 작은 학교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대학교의 학과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전공 또는 진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하나의 반을 형성해서 거기서 다양한 활동도 하고 수업도 진행되고 이런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 한 분에 한 10명 정도의 소수의 학생들이 하나의 반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교처럼 학년별, 그다음에 또 반별로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배정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옆에서 보는 것처럼 경제, 교육복지 이런 것처럼 자기나 진로나 진학에 관련된 그런 분야에 따라 반 형성되고 거기 담임 선생님이 배정이 되고 이 반에 1, 2, 3학년이 같이 하나의 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임 선생님이 해당 학급 학생들을 생활이나 학습, 진로, 그다음에 진학 모든 면에 걸쳐서 전반적인 코칭 또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간을 같은 진로 또는 진학을 목표로 생활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진학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게 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학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바와 같이 현재 9개의 소스쿨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소스쿨 안에는 좀 더 세분화된 동아리라는 형태로 현재 한 16개 정도의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스쿨 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를테면 경제다 그러면 경제 관련된 심화된 활동도 하고요. 경제 관련된 전공 독서도 있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도 이 소스쿨 단위로 진행이 되고요. 봉사활동, 진로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자기 진로와 관련된 봉사나 진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대표적인 동아리가 이제 경제 소스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학생들이 당연히 학교에서 공부도 하지만 밖에 나가서 이런 활동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KBS 명경관리를 방청한 후에 그 당시 강사로 나왔던 다음에 송영길 부사장과 학생들이 사진을 찍은 것이고요. 이렇게 학교 내외에 거쳐서 전공과 관련된 그런 수업을 하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자기 나름의 프로젝트 또는 이제 발표, 수행 평가 같은 것들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리자면, 요것은 저런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이 3학년쯤 되면 자기가 어떤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자기가 연구한 기업에 대한 기업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학생은 지금 마켓컬리라는, 아실 겁니다. 새벽 배송을 해주는 그런 기업체인데 그 기업에 대한 기업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개요도 소개하고 또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또는 현재 갖고 있는 어떤 시장에서의 또는 마케팅상의 약점 같은 것도 동시에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가면 이 학생이 나름대로 이 기업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지, 마케팅적으로 어떤 점이 더 보완됐으면 좋겠든지 하는 자기 나름의 어떤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또는 소스쿨에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학습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을 분석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수업 형태는 아마 이 대학들에서 많이 진행을 할 텐데 저희는 이런 걸 고등학교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또 다른 소스쿨이 이제 수학과 컴퓨터라는 데인데요. 보시는 화면은 우리 학교 학생이 요새 스마트폰 앱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앱을 찾는 그런 화면에 들어가서 궁금한 조닝고라고 치면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이런 앱이 나타나고요. 그것을 깔면 오른쪽과 같은 그런 앱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학교 홈페이지를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만든 교과도 이렇게 들어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화력발전사로 해서 저희 학교 방송반 학생들이 그동안 학교 활동들을 쭉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그것들을 관람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학생들이 소스쿨에서 스마트폰 앱을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해보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대학 진학에 생활기록부나 자소서에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 교육적 특징은 이제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핫한 게 이제 인공지능 AI와 관련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지금 조금 이른 면이 있지만 AI와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교육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은 그 알파고로 유명해졌죠. 딥러닝이라고. 그 딥러닝 프로그래밍의 예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것은 이제 다양한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가 이것이 사과인지 뭐 사람인지 이런 걸 판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걸 학교에서 교육해서 마찬가지로 이번 대학 진학하는데 이것이 생활기록과 자소에 활용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체인지 메이커 수업입니다. 체인지 메이커라는 것은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주변, 학교가 됐든 아니면 자기가 소속해 있는 마을 공동체든 거기서 어떤 문제를 찾아서 그것을 실제로 해결해 보는 그런 경험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년 전인가 저희가 이제 강원도에서 그런 체인지 메이커 수업을 가장 잘했다라고 이렇게 선정이 된 바가 있고요. 다음은 회복적 생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미래 핵심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필요한 21세기 핵심 역량 중에 하나가 이제 협업 능력 또는 그 사회적 관계 능력인데 이런 게 잘 되려면 사람 사이에서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학교가 지속적으로 회복적 생활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주로 그 문제의 가해자라고 할 만한 학생들을 처벌했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이제 오히려 그런 갈등 상황에서 피해를 본 학생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쪽으로 이렇게 교육을 바꾸겠다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 그 과정에서 그 가해 학생들이 자신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미쳤는지를 자각하게 되고 실제로 행동의 교정이 일어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 사진은 학생들이 이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서클을 진행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코로나 환경 때문에 이게 많이 부각이 되었죠. 온라인 교육 환경이 저희는 아주 잘 구축되고 또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도 온라인 쌍방교육 형태로 실시간 쌍방교육 형태로 모든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듣건대는 이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EBS 강의만 이제 올려놓고 학생들은 아침에 잠깐 얼굴 비치고 거의 안 들어가고 이제 저녁 때만 잠깐 들어간다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저희는 그게 원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침부터 모든 수업을 실시간으로 화상 수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집에서 그 전과 똑같은 수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저희들이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걸 쓰고 있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게 이제 구글 클래스룸 화면들인데
이렇게 하나씩 생겨 있는 것들이 각 교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과 방들이 다 개설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한 뭐 20개다 50개다 이런 교과가 있으면 그만큼 저런 클래스룸들이 다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각 클래스룸에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과 연결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왼쪽 화면에는 선생님이 올려놓은 그 교육 자료, 지금 이제 PPT가 올라가 있는데, PPT가 올라가고, 오른쪽 화면에는 이제 각 학생들의 얼굴, 그리고 선생님 얼굴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업을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의 교육 자료도 보고, 또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도 보고, 다른 친구들이 수업하는 모습도 보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요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제 구글 미트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걸 이용해서 저희는 상반기 그리고 지금도 일부 학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온라인 교육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의 교육적 특징으로 이제 학생 참여형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뭐 당연히 학생들의 수업 성취도를 높이도록 수업의 참여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부모 세대들이 받았던 교육은 선생님들이 설명하고 주로 학생들은 듣는 방식이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자는 학생도 많고 수업적 효과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사 중심의 수업보다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수업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각 교과별로 밑에 보시면 어떤 수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하는 이유는 전통적인 그런 강의식 수업을 하면 수업 후에 학생들에게 남는 게 10% 이하가 된다는 거죠. 이 표에서 보여주는 것은. 근데 독서를 학생들이 직접 읽게 되면 한 10% 정도 남고, 그다음에 시청각 자료를 보면 한 20%, 그다음에 뭔가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면 한 30% 정도가 기억에 남는다는 거고요. 토론을 하면 50% 정도, 그다음에 뭔가 실제로 해보게 하면 75%,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가르쳐보는 그런 경험을 가지면 한 90% 정도의 학습 효과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가능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좀 설명을 하자면 저희 학교에서 이제 국어과 사회과가 같이 주제 토론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어과에서는 주로 이제 토론 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와 관련된 지문 또는 책들을 읽고, 그다음에 토론을 위한 기본적인 자기 논지를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과 수업이 되면 이제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찬성 쪽, 반대 쪽 이렇게 학생들이 패널을 형성하고, 또 저쪽 정면에 보이는 학생들은 이 토론을 심판하는 심판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논지를 전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토론 수업이 끝나면 모든 학생들은 토론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또 생각들을 다시 정리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 전체 과정을 통해서 주제에 대한 탐구도 진행되고, 국어과에서 진행하는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 하는 이런 수업이 모두 같이 병행돼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과에서 진행하는 이제 모의 수업인데요. 이건 뭐냐면 학생들이 직접 자기가 선생님이 되어서 다른 학생들을 가르쳐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수학과의 수행평가이기도 한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그룹별로 팀이 짜여지면 그 팀별로 이제 어떤 주제를 정해서 이 학생들은 지금 로그 부분인데, 로그 부분에 대한 학습을 선생님과 학생의 역할을 맡아서 자신들이 다른 학생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적 효과가 그 어떤 수업 방법보다 좋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요즘 텔레비에서 보셨을 텐데 거꾸로 수업이라는 게 요즘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저희들이 이제 학부모 세대들은 수업을 학교에서 하고 집에 가서 숙제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요즘에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집에서 오히려 선생님이 제작한 동영상을 미리 보고 기초적인 학습을 하고 학교 와서는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를 이렇게 팀별로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집에서 학습한 것이 제대로 학습된 건지 이렇게 확인도 가능하고 다른 학생들과 이렇게 서로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배움이 더 한층 높아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커다란 세 번째 저희 학교의 교육적 특징으로는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 인성교육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리더십이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생활하고 학습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 두 번째는 더불어 리더십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세계로 리더십이라고 해서 지금 지구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생태 문제, 평화 문제, 그다음에 다양한 그 연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리더십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명상을 한다든지 성찰일기를 쓴다든지 이렇게 자기 성찰하는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아탐구와 관련해서는 자기 자서전을 써본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 성장 보고서를 1년에 한 번씩 모든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한라산이나 지리산 같은 데를 등반하면서 학생들이 한계에 부딪혀서 자기 한계를 극복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이제 학생 자치 활동을 굉장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활동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천 면접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생님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상호 간에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지원하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동아리에서는 선배가 후배를 가르쳐 준다든지 그 다음에 토론 동아리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토론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3회 참여와 관련해서는 저희 학교 학생들이 강원도 학생 기자단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사회 문제를 가지고 체인지 메이커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로 리더십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방크 활동, 사이버 외교관 활동이죠. 이런 방크 활동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한일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한일 평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 사랑과 관련해서는 리사이클링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들을 분리해서 그것을 고물상에 갖다 이제 팔고 또 거기서 발생한 수익금들을 학생들이 복지에 사용하는 그런 활동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전문가들과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제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프로그램을 좀 더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신입생 연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학생들이 3월 달에 입학하기 전에 방학 기간 동안에 신입생 연수 지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보다 학생들이 학교에 왔을 때 적응이나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저희 학교가 기숙학교이다 보니까 이제 집으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생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입학 이전에 학생들이 스스로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고요. 보통 한 2주간 걸쳐서 이 연수가 진행이 되고 이 연수가 끝날 때쯤이 되면 연수를 훌륭하게 잘했다 이런 보상의 의미로서 제주도 기행을 갑니다. 3박 4일 정도
가게 되고요. 학생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그 프로젝트 수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제주도에서 어디를 갈지, 그 다음에 교통편을 어떻게 이용할지,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살지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다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도 짜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면서 스스로 더불어 훈련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 한라산 등반도 하죠. 그래서 백록당 끝에까지 올라갑니다. 1, 2월 달에 하기 때문에 꼭대기에는 아직도 눈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거의 모든 학생들이 꼭대기까지 잘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1학년 한 이즈음이 되면 이제 지리산 기행을 합니다. 종주훈련을 하는데요. 이 노고단에서부터 저 중산리까지 3박 4일에 걸쳐서 모든 학생들, 1학년들이 전부 이 지리산 종주를 합니다.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힘들겠죠. 그죠? 성인들도 힘든데. 근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학생들이 그 서로 협동하고 협력하면서 힘든 학생 짐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우애도 돈독하게 하고 이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어떤 성취감들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천안봉에서 해가 뜨는 것도 보고요. 그리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저희 학교가 미래학교로서 이제 올해부터 좀 색다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미래학교 프로젝트라는 거는 이제 저희 학교도 미래학교를 지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회에서 보면 이제 이런 교육적 문제를 고민하는 단체나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초창기 IT 기업으로 성공했던 기업들이 우리나라 교육적 발전을 위해서 교육 펀드를 만들었는데요. 그 펀드에서 우리나라에서 미래교육이라고 할 만한 곳을 하고 있는 학교가 어디가 있나 이렇게 찾았는데 전국에서 한 5군데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 이제 전인고등학교가 하나로 뽑힌 거고, 그다음에 비슷한 대안학교로서 이유학교가 또 뽑혔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파주에 이제 한민고등학교, 이것이 고등학교로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미래학교로 뽑혔던 중요한 이유는 그쪽 그 기관에서는 저희가 개인별 맞춤 교육을 가장 잘하고 있다. 끝판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라든지 교과 수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방과 수업, 진학 모두를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에 맞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케어하고 있다. 그런 점을 높이 평가해서 저희를 미래학교로 이렇게 선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가지 정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텐데요. 하나는 웨이파인더라고 청소년들의 자기 발견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진로를 정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이제 스스로 발견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2박 3일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뉴스망고의 전문가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각 분야에 뭐 IT 분야든 벤처 분야든 뭐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저 뉴스망고라는 기관에서 이렇게 섭외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수업에 필요하면 그런 분들을 연결해서 온라인이든 또 오프라인이든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덴마크의 현실 속의 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과 비슷하게 덴마크에서 그런 현실에서 이제 성공한 또 나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한 2천여 분 정도를 이렇게 네트워크로 묶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뭔가 교육적 기여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 덴마크에 있는 그런 전문가들과 연결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크리에이터의 자기 표현 수업이 지금 있는데, 이거는 아시아에 있는 그 예술인들이 뭔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학생들이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수업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이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끝으로 이제 교육적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한 3번에 걸쳐서 교육부가 지정하는 좋은 학교로 선정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올해 전국의 5대 미래학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졸업생의 진학 현황도 궁금하실 텐데, 지난 5년간 저희들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한 78% 정도가 되고요. 수도권 대학 진학률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30%를 하면 감이 안 오실 텐데, 전국 시험 보는 학생 수 대비 수도권 대학 정원이 약 19.4%니까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평균 대비 한 1.5배 정도를 더 수도권 대학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저희들 학생들이 그동안 진학했던 대학이랑 학과들이 나와 있고요. 대부분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나 학교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그럼 성적들은 과연 어떻게 되나 이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매년 학생들의 성적이 이제 향상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점수는 이게 표준 점수라는 건데 100점이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100점 미치면 평균 아래라는 거고 100점 이상이 되면 평균보다 잘하는 게 되는데 지금 2017년에는 90 몇 점에서 2018년에는 104, 2019년에는 107로 계속 향상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게 국영수 평균인데요. 그래서 각국 세부 교과별로 보면 국어 교과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수학도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어도 마찬가지로 등급이 상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가 이제 여러 가지 학생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도 이제 상을 좀 타게 되는데요. 그래서 강원도 청소년 창업 스쿨에서는 저희 학교 학생이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춘천 자연순환 대회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는 저희 학교 학생이 우수상을 받았고, 또 평화 콘텐츠 아이디어 기획 발표 대회에서 또 최우수상도 받았고, 수상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 학교가 5대 미래학교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 뉴스, 그러니까 강원 SBS죠. 거기에 저희가 최근에 방영이 되는 그런 기쁨도 가졌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전체적인 학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이렇게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리면 더 훨씬 좋을 텐데 현재 온라인 상황에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참 아쉽고요. 혹시 설명 내용 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형태로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면 보완적인 설명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학교 설명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